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인생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일을 직접 겪게 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기하기만 하거든요. 불과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남겨진 6살짜리 어린아들과 함께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떠난 슬픔에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미워한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청소일을 한다고 무시하고 괴롭히며 제 인생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이까지 큰 병에 걸리며 저희 인생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 뜻밖의 은인을 만나며 저를 괴롭히던 인간에게까지 크게 복수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 부모가 없는 고아로 고등학교를 졸업 후 회사 경위로 작은 공장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5년 전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이었고요. 남편과 사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람 또한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란 사실이었죠. 다른 점이 있다면 갓난쟁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와 달리 남편은 어릴 적 기억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6살 무렵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친척 집에 맡겨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가족들을 찾겠다고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보육원까지 오게 되었고요. 저희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고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4년 정도 되었을까.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가족이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후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고 잠시뿐이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남편과 저희 아이와 함께 살던 그 순간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처럼 불행도 정말 순식간에 찾아오더라고요. 아이가 6살이 되던 무렵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이른 새벽 시간 출근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며 남편은 저와 아이 곁을 떠나고 만 것이었죠. 그때 받은 충격이란 얼마나 컸던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전부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때 반실성한 상태로 한두 달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가 전 빠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제 사이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저희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된 절 뽑아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청소 일이었죠. 인터넷 구직 사이트로 알아보니 강남에 있는 큰 빌딩에서 건물 청소 일을 할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 당장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월급도 다른 곳보다 많이 주는 편에다 복지도 좋았습니다. 남들은 청소 일한다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미화원이란 직업은 저에게는 저와 아이를 먹여 살려줄 제 소중한 직업이었죠.
그렇게 출근하게 된 곳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지만 건물을 맡고 있는 관리소장님께서 직원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건물 주인인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일하기 편하고 좋을 거예요. 건물 일은 나한테 대부분 일임하고 있는 편이라 만나뵐 일은 거의 없겠지만 평소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우린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일도 없고 무시하는 일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희성 씨도 편하게 일하고 불편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처리해 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몸은 고되지만 좋은 동료들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까지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고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죠. 바로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제가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선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저는 청소하던 일을 멈추고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남자는 본인이 발을 헛디뎌 저를 치며 지나쳐 놓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바닥을 닦던 걸레도 아니고 제 팔에 몸이 잠깐 스친 것뿐이었는데도 말이죠. 에이씨, 기분 나쁘게. 아줌마, 눈 좀 제대로 뜨고 다닐 수 없어? 더럽게 청소하던 몸으로 왜 사람 몸을 부딪히고 그래? 당신이 부딪힌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줌마가 한 달 꼬박 번 월급으로도 못 사는 옷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와서 저를 치지 않으셨나요? 엄밀히 따지면 사과해야 할 쪽은 제가 아니라 선생님 같은데요. 뭐야? 아줌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내가 여기 1층에 크게 카페 하고 있는 카페 사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건물 주인이 나랑 서로 호용호제하며 지내는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당신 여기 직장에서 잘리고 싶어서 그래? 억울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는 바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던 때였고 그 카페 사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린 것이었죠. 당장 여기 직장에서 잘리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를 해버렸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잘 좀 하자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알겠어, 아줌마? 처음 당하는 억울함에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운 없는 채로 지내야 했죠. 그런데 계속해 그늘진 저의 얼굴을 보며 마음에 걸렸는지 관리소장님이 직원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저를 직접 찾아와 물으시더라고요. 희성 씨,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오늘 청소하다가 1층 카페 사장님을 만났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제가 길을 비켜줬는데도 카페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와서 부딪혀 놓고서는 오히려 저한테 청소하는 몸으로 부딪혀서 더럽다고 화내면서 제 탓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건물 사장님이랑 친하다면서 저보고 잘리고 싶으냐며 앞으로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카페 사장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 사장님도 안 하는 갑질을 하고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희성 씨, 그 인간이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믿지 말아요. 본인이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장님이 특별히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절대로 특별한 사이 아니에요. 내가 카페 사장 만나면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해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희성 씨 괴롭히면 참지 말고 한마디 해주고 나한테도 바로 알려줘요. 우리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자기보다 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괴롭히는 거랑 갑질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청소하는 일이 뭐 어떻다고 무식하게 그런 말을 하나? 이 인간이 내가 제대로 한마디 해줘야지 안 되겠어? 소장님,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희성 씨, 아이를 위해서라도 씩씩해져야 하지 않겠어요? 절대 그런 인간 때문에 쥐지 말아요.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한번 용기 내볼게요. 그래요, 희성 씨.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은 본인의 말씀대로 정말로 카페 사장을 혼내준 것인지 카페 사장이 한두 달은 저를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잠시뿐 어느 날 청소하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로 웃기까지 하면서요. 아줌마, 안 그래도 내가 아줌마한테 줄 선물이 있었는데 잠깐 좀 일로 좀 와봐. 선물이요? 아니요, 저는 사장님한테 선물 받을 일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우리 가게 가서 얼른 가지고 올 테니까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돼? 카페 사장이 뭐라고 그러든 예감이 좋지 않아 저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 도구들을 들고 다른 곳으로 피하기도 전에 카페 사장이 양손에 물건들을 가득 들고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것은 큰 봉지에 엉망으로 담긴 쿠키랑 빵이었는데 누가 보아도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카페 사장이 저한테 그 음식 쓰레기가 든 봉지를 저에게 들이미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줌마 생각해서 특별히 챙겨주는 거니까 가져가서 먹어. 그렇다고 너무 고마울 필요는 없고. 죄송한데 이거 전부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저보고 먹으라는 건가요? 이거 먹고 저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이거 먹고 배탈 나서 일 못하면 사장님이 대신 제 월급이라도 주실 건가요? 이게 지금 얼마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먹어봤는데 유통기한 지나서도 먹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건물 청소라는 주제. 이런 거 태어나서 먹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주제 내가 챙겨주면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뭔 말이 많아? 제가 왜 먹어본 적이 없나요? 아까도 같이 일하는 언니 딸이 제빵 사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빵이랑 과자 싸와서 같이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장님 음식 쓰레기 버리려면 돈 드니 저한테 전부 떠넘기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싼 음식이면 사장님이 먹으면 되겠네요. 지금 나보고 이런 음식 쓰레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역시 음식 쓰레기 맞았네. 그러면 너는 지금 그 음식 쓰레기를 나보러 먹으라는 거냐?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는 이 덜 떨어진 놈아. 너나 많이 처먹어라. 뭐, 뭐? 처먹어? 덜 떨어진 놈? 지금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욕하면서 반말하는 거야? 내가 여기 건물 사장이랑 어떤 사이인 줄 알아? 내 한마디면 너 같은 청소부는 모가지 댕강이야. 모가지 댕강 같은 소리하고 있네. 반말은 넘어져 놓고 어디서 화를 내고 지랄이야? 알아보니 너 우리 사장님이랑 친하지도 않다면서? 누가 그래? 내가 여기 건물 사장님하고 안 친하다고. 내가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데 그런 거짓말을 해? 그래, 그렇게 친하면 어디 지금 그 증거를 대봐. 지금 당장 건물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친한지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게 형님이 요즘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깟 일로 전화를 하냐? 그때였어요. 저를 도와주는 지원군이 나타난 건요. 관리소장님이 카페 사장님이 저를 다시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희성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러자 카페 사장은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저한테 억지로 음식 쓰레기를 맡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관리소장님이 화가 나서 카페 사장이 맡기고 간 빵 봉지를 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 인간이 음식 쓰레기 버리는 돈이 아까워서 희성 씨한테 떠맡기려고 한 것 같네요. 희성 씨, 그 음식 쓰레기들 전부 저한테 주세요. 아주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으니까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는 관리소장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소장님은 바로 카페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러자 카페 사장은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카페 사장 앞으로 가더니 와르르 봉투에서 든 빵과 쿠키를 쏟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사람이 가축도 아니고 이런 쓰레기를 누구 보고 먹으라고 우리 직원한테 준 건가? 이거 먹고 잘못되면 자네가 책임질 건가?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머니께서 혼자 청소하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저희 가게 빵이랑 쿠키 좀 드시고 힘내시라고 그랬던 겁니다. 좋은 뜻에서 그런 거라고요. 누가 좋은 뜻으로 음식 쓰레기를 먹으라고 주나? 정말 생각하는 거라면 자네 가게에서 지금 파는 제대로 된 물건으로 줘야지. 자네 정말 이러면 재미없어. 요즘 자네 계속해 새로 들어온 우리 직원들 괴롭히는 것 같던데. 정 그러면 나도 사장님께 자네가 했던 일들 전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아닙니다. 제가 전부 실수했어요. 저희 가게에서 오늘 갓 나온 쿠키랑 빵들로 청소 아주머니 챙겨드린다는 게 그 실수로 다른 걸 가지고 갔던 겁니다. 지금 제가 새 걸로 담아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주머니 기분 나쁘셨다면 마음 푸세요. 제가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페 사장은 본인 가게에서 파는 빵이랑 쿠키들을 정신없이 담더니 제가 싫다는데도 저한테 떠넘기도 주더라고요. 제발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요. 어떻게든 이 급박한 상황의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건물 사장님이랑 친하다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관리소장님이 나타나자 아무 소리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건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건물 관리소장님의 파워가 꽤 센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카페 사장의 반성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더니 그날의 일로 저에게 더욱 앙심을 품고 이제는 티나지 않도록 고단수로 머리를 써가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맡은 구역의 화장실이며 계단이며 복도며 더러운 오물들을 묻히며 저 몰래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청소하기 힘들도록요. 그리곤 제가 힘들게 겨우 청소를 끝내놓으면 바로 가서 다시 지저분하게 만들기 일쑤였죠. 제가 쉴 시간도 없게 만들 정도로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카페 사장이 제가 하는 청소 구역을 어지르거나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본 적이 없었지만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카페 사장이 어지른 걸 다시 제가 고생하며 청소하는 모습에 아주 싱글벙글 신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힘들게 청소하는 저를 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딱 봐도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속셈이었죠. 아줌마, 청소 좀 제대로 해. 왜 아줌마가 청소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당신이 그런 거지. 당신이 지금 내가 청소하는 곳마다 계속 지저분하게 만든 거잖아. 이 아줌마가 자기가 열심히 청소 안 해놓고 생사람 잡네. 증거 있어? 내가 아줌마 청소하는 곳 어질렀다는 증거 있냐고. 뭐라고? 증거도 없으면서 괜한 애먼 사람 잡고 있어? 능력이 없으면 일을 관두던가. 카페 사장이 범인이 확실해 보였지만 딱히 증거가 없으니 저는 제대로 따지거나 뭐라고 할 수 없었죠. 그러니 고민이 들더라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쉬지 못할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드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까 하고요. 그러던 중 같이 일하던 동료 언니한테 저희 집과 가까운 건물에서 사람을 구한다면서 제가 일 잘한다는 소문이나 그쪽에서도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이 조금 적겠지만
비슷하게 월급을 주겠다고 올 생각이 없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일하는 직장 사람들도 좋고 관리소장님도 잘해주시니 옮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지만 카페 사장 놈이 계속해 괴롭히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다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지만요. 카페 사장 놈이 본인이 어지른 증거가 있냐는 그 말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는 청소 후 매번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날은 안 되겠어서 조금 일찍 제가 담당하는 남자 1층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무장갑까지 끼고 쓰레기통들을 전부 엎으며 지저분한 오물들을 묻히고 있는 카페 사장과 맞닥뜨린 겁니다. 카페 사장은 몹시 놀라 당황하고 말았고 저는 카페 사장이 화장실을 어지르고 있는 모습을 바로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지금 아줌마가 여기를 어떻게? 혹시나 해서 일찍 와봤다. 역시 내 놈이 범인이었어.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아줌마가 여기 청소일 관둘 때까지 내가 매일 이렇게 어지를 거야. 그러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고. 그래? 그러면 나도 더는 참고 있으면 안 되겠네. 내 기분이 어떤지 네 놈도 한번 당해봐라. 저는 걸레를 빨던 물에 담긴 대야를 카페 사장 얼굴에 퍼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카페 사장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이 벌어졌죠. 비록 몇 달이었지만 그동안 제가 청소하며 체력을 키워서인지 카페 사장이 달려들었지만 저에게 흠씬 맞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카페 사장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놓지 않자 저한테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아줌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누님,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보다 나이도 많은 자식이 누구 보고 누님이야. 너 아주 오늘 나한테 제대로 혼 좀 나봐. 진짜 보자 보자니까. 아줌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당신 폭행범으로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라고. 그래서 더는 여기서 못 다니게 만들겠어. 그래, 그래 보든지. 네 놈이 먼저 나한테 덤볐고 나도 맞았으니까 나도 네 놈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다. 그리고 네 놈 때문에 질려서 안 그래도 여기 관두려고 했거든? 나 여기 아니어도 일 잘한다고 불러주는 건 많아.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저는 그날 카페 사장을 혼내주면서 정말로 회사를 관두기로 마음먹었죠. 더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면 제 사정을 관리소장님께 말하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예기치 않은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 아이가 119 구급차로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검사해 본 결과 아이가 소아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이가 가끔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동안 큰 증세가 없었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뇌종양이라니 저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처럼 아이도 제 곁을 떠나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많이 원망스러웠죠. 아무리 남편이 떠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도 그렇지. 아이한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던 겁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를 살릴 각오를 했지만 막상 아이를 치료하며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아이 보험을 들어놨다고 한들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 수술비에 입원비에 항암 치료며 앞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이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살고 있던 전셋집을 내놓긴 했지만 처음부터 대출을 끼고 구한 집이라 집을 나온다고 한들 수중에 들어올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 당장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관리소장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관리소장님 모두 저에게 힘내라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관리소장님에게서 정말 생각지 못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소장님, 안녕하세요. 희성 씨 됐어요, 됐어. 앞으로 희성 씨 아들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소장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요? 사실 그날 희성 씨가 회사 간두면서 사정이 너무 딱해서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희성 씨 아들 잘 치료받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다니까.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사장님 평소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내일쯤 희성 씨한테 전화해서 희성 씨 아들 입원한 병원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전화 잘 받도록 해요. 내가 지금 사장님 번호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소장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우리 아들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이, 내가 뭘 한 게 있나. 사실 나도 희성 씨 나이 또래 딸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희성 씨 볼 때부터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요. 네, 소장님. 꼭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장님의 말씀처럼 제가 일하던 건물의 건물주인 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저와 저희 아이를 직접 만나시겠다면서 병원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쌓인 병원비까지 전부 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사장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아이가 살았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희성 씨 아드님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 병원비는 전부 제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 아이 다 낳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건물로 다시 일하러 나오셔도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이 은혜는 어떻게든 갚도록 할게요. 별 말씀을요.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 제가 앞으로 후원하게 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얼굴 좀 보고 갈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이도 사장님 이야기 듣더니 꼭 만나고 싶다고 했는걸요. 저는 사장님을 저희 아이가 입원한 병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아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정말 저 아이가 희성 씨 아드님입니까? 네, 제 아들 맞아요. 이름은 최민준이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는 사장님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장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나이가 어려 전부는 이해하지 못해도 남편이 떠나고 일찍 철이 들어서인지 또래보다 많이 성숙한 아이였거든요. 사장님이 오기 전 잠시 설명한 것 뿐이었는데 제 설명에 사장님이 자기를 도와줄 뿐이란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천사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약도 열심히 먹고 치료 잘 받아서 얼른 나을게요. 민준이 이제 주사 맞아도 아프다고 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언제 준비한 건지 만나지도 않은 사장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장님 어깨에는 천사 날개가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는
천사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의문을 품은 사장님이 저희의 아들에게 묻더군요. 그런데 아저씨 위에 그려져 있는 이 남자는 누구니? 아, 그거 저희 아빠예요. 아빠가 천사가 돼서 천사 아저씨를 저한테 보내준 걸 그린 거예요. 아빠가 꿈속에서 저 만나러 와서 그랬거든요. 민준이 도와줄 천사 아저씨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때 사장님이 잠시 눈시울이 붉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부 제 착각일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그만 가보겠다는 말에 배웅을 하러 같이 병실에 입원해 있던 옆에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잠시 부탁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배웅 인사에 떠나려던 사장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 희성 씨,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장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100번이라도 대답해 드려야죠.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이 제가 아는 누구랑 너무 닮았네요. 아이 아빠 이름이 뭔가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저희 남편 이름은 최태준이라고 합니다. 최, 최태준이요?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혹시 희성 씨 남편분 오른쪽 손목에 큰 반점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파란색 반점이요. 맞아요. 우리 남편 오른쪽 손목에 파란색 큰 반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사장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재수 씨, 제가 태준이 형입니다. 민준이가 어릴 적 제 동생이랑 너무 판박이라 도저히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민준이가 제 동생 아이가 맞았군요. 태준이 잃어버리고 가족들 전부 태준이 찾고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뭐라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남편이 어릴 적 보육원에 오기 전부터 차고 있던 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실로 만든 팔찌에 이름 최태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라도 남편 가족을 만날 때를 대비해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실로 매듭을 지은 팔찌를 보여주자 사장님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팔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팔찌 제가 동생에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이 하도 귀여워서 제 거랑 동생 거랑 제가 쌍으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저도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재수 씨, 정말로 사장님이 저희 남편 형님이신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데요. 아주버님, 재수 씨. 아주버님과 부둥켜 안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늦게라도 남편의 가족을 찾아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왜 하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만나게 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의 가족들은 남편을 버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어린 시절 몸이 아파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크게 앓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큰 수술을 앞둔 상태라 남편을 신경 써서 봐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 수술하고 어느 정도 괜찮아질 시간인 한 보름 정도만 작은 집에 맡길 생각으로 잠시 맡겼었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울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설명해줬던 가족을 잃어버렸던 이유와도 비슷했죠. 그러나 가족들은 백방으로 남편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온 것이고, 안타깝게도 시부모님은 몇 년 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주버님 혼자 계속해 남편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동생과 헤어지게 된 것 같아 동생에게도 부모님께도 살면서 너무 미안했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나마 남편이 남겨둔 가족인 저와 저희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재수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저희 건물 청소를 관두신 겁니까? 민준이 일 때문인 건 알지만 너무 갑작스레 관두셔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게 사실 아주버님 건물에 저를 괴롭히는 가게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버님 건물 들어가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부터 계속 괴롭히더니 너무 못 살게 굴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아이 일까지 터지니 제가 더는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가게 사장이란 작자가 어떻게 했기에 그랬던 겁니까? 재수 씨가 일 못하게 관두도록 괴롭힌 그 몹쓸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카페 사장이 저를 어떻게 대하며 괴롭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아주버님은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놈, 제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의 가족들과 영영 만나지 못하고 큰일 날 뻔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 조카가 아파서 말도 못할 고생까지 하고 있었는데도요. 그런데 아주버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이 여간 독종이 아니라 괜히 아주버님까지 피해갈까 봐 걱정이 되네요. 재수 씨, 앞으로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살아온 거로 치면 그놈보다 제가 더 독한 인간이니까요. 그냥 제가 하는 것만 가만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럼 못된 놈은 다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도록 사회에서 매장해야 합니다.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 저만 믿고 있으세요. 그리고 며칠 후 아주버님은 저를 아주버님 건물로 불렀습니다. 이미 저희 아이는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1인 병실로 옮기면서 간병인까지 구한 상태라 잠시지만 큰 걱정 없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사무실에서 기다리자 카페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카페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재빨리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청소부는 여기는 왜... 사장님, 혹시 뭐 저 여자가 저에 대해서 거짓말로 무슨 안 좋은 소리라도 했나요? 이 여자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 제 일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그동안 저에게 베푸신 은혜도 있고 해서 이 여자가 매일 청소는 하고 농땡이 치기에 제가 몇 번 혼 좀 내줬죠. 그랬더니 그걸 아마 악의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처럼 꾸며서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일 때문에 절 부르신 것 같은데 저런 질 나쁜 여자 말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이니까요. 제가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페 사장의 말에 아주버님은 카페 사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질 나쁜 여자? 니놈이 감히 우리 재수씨 보고 질 나쁜 여자라고 했어? 니놈이 우리 재수씨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 네가 여기 건물주라도 돼? 알아보니 니놈이 내 뒤에서 우리 재수씨한테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면서 아주 못살게 괴롭혔더군. 사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왜 저런 질 나쁜 여자... 아니, 이 여자분한테 재수씨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장의 외동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었나요? 외동은 무슨 외동? 나한테 잃어버린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알고 보니 재수씨가 내 동생 와이프였어. 니놈이 하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우리 건물 청소하는 일 관둬서 하마터면 니놈 때문에 찾지 못하고 영영 헤어질 뻔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건물 절반이 사실 내 동생 거고,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금 이 건물 절반은 네 놈이 괴롭힌 저기 앉아있는 우리 재수 씨 거란 소리지. 내 놈은 이제 끝장이야.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사장님 재수 씨인지 몰라보고 그랬어요. 니놈 가게 얼마 오면 계약 만료지? 지금까지 이 비싼 노른자 땅에 아주 싼 임대료 내고 장사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이젠 전부 끝장이야. 게다가 니놈 나한테는 집에 아이가 아파 병원비 많이 들어간다면서 나한테 임대료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니 알아보니 전부 거짓말이었더군. 감히 그동안 나한테 사기를 쳐? 난 계약 연장할 생각 없으니까 계약 끝나면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 아주버님의 말에 카페 사장이 이제는 저를 붙잡고 애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사님, 제가 여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못 알아보고 함부로 굴어서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장사한 게 그동안 몇 년인데 저보고 여기 건물에서 나가면 뭐 해먹고 살라고요? 제가 내는 임대료로는 다른 곳에서 장사하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이봐요, 아저씨. 그거야 당신 사정이고, 당신은 나 괴롭힐 때 내 사정 생각해주면서 괴롭혔어? 내가 청소일한다고 무시하면서 온갖 수 다 쓰면서 괴롭혔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은 전부 다 평등한 거라고. 너 같은 인간 내 건물에서 장사 절대 못해. 그러니까 아주버님 말씀대로 이번 계약 끝나면 내 건물에서 당장 꺼져. 안 됩니다. 안 돼요. 카페 사장은 어떻게든 아주버님과 저를 설득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안 나가고 버티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이 건물 경비원들을 불러 카페 사장은 사무실 밖으로 내쫓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는 카페 사장을 향해 아주버님은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더니 말하더군요. 이거 그동안 네가 우리 재수 씨한테 어떻게 괴롭혔는지 담긴 우리 건물 CCTV 증거 영상들이야. 일부러 재수 씨 괴롭히면서 재수 씨 청소했던 곳들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거, 썩은 빵들 먹으라고 건네줬던 것까지 전부 다 담겼어. 우리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했던 것까지 전부. 내가 사회공익을 위해 내 놈이 했던 갑질 행동이 담긴 이 동영상 신문사에 제보하려고. 어디 내 놈이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아이고, 난 망했네, 망했어. 결국 카페 사장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게 되었고, 얼마 후 아주버님이 정말로 신문사에 제보를 한 것인지 큰 이슈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소문이나 손님들이 뚝 끊기며 더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게다가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건물에서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고요. 나중에 카페 사장을 알던 다른 상점 주인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소문을 피해 지방에 내려가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갑질했던 게 알려져 가게가 망해 장사를 접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카페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해도 카페를 운영한 것 이외에 다른 경력이 없으니 뽑아주는 곳이 없어 백수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못되게 굴다 결국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관리소장님에게는 제가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아주버님께서 따로 감사 인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후 저도 계속해 관리소장님과 연락하며 지내는 친한 사이가 되었지만요. 그 후 저희 아이는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무사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또래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종양 위치가 위험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리 큰 편이 아니어서 그나마 큰 위험 부담을 덜 수 있었고요. 이후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가끔 병원으로 가 추적 검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주버님과 아주버님 가족들과 함께 남편이 있는 낙골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의 낙골당 앞에서 남편에게 인사를 하더니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태준아, 형이야. 형이 너무 늦게 왔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재수 씨랑 민준이 잘 돌볼 테니까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어. 형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태준아.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남기신 유언이라며 아주버님은 정말로 남편 목에 유산을 저와 저희 아이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 아이의 유전자 검사도 마쳤고요. 아주버님이 하는 말씀이 남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저희 아이에게 해주며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현재 저희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는 장난기 많은 초등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게 바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에 제가 의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아이가 큰 병을 이겨내고 무탈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남편은 제 곁을 떠났지만 저에게는 제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아주버님과 형님과 그리고 예쁜 조카까지 둘이나 말이에요. 제가 남편 몫까지 저희 아이와 함께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희 소중한 보물인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그것이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